예제를 봅시다. UV, U제곱 플러스 V제곱. 이거 포물면이네. 이런 포물면에 곡률선을 구해라. 곡률선 어떻게 구하죠? 요 식 어디 갔어? 요 식을 인수분해해서 구해요. EM-LF DU제곱 플러스 EM-GL DUDV 플러스 FM-MG제곱. 요거를 못 외우더라도 어디까지 가면 되죠? 요 식을 카파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것의 행렬식이 0이다 라고 해서 얻어진 식이 바로 요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 2 기본계를 다 구해야겠죠? 눈으로 여기 계산한 걸 봅시다. XU, XV를 가지고 지금 U 벡터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XU, XV를 얘네들이 필요하니까 1, 0, 2U, XV는 0, 1, 2V 이거로부터 얘를 얻고 그 다음에 XUU, XUV 뭐 이런 거 다 필요하면 여기서 XUU는 0, 0, 2 XVV는 0, 0, 2 그 다음에 XUV는 0, 0, 0 이 식으로부터 이제 얘네들을 다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여기 EM-LF, EN-LG, EM-LF 어디 갔어? 요거 EM-LF, EM-LG, FM-MG 이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대입했더니 요 식을 얻었어요. 여기 요거 UV DU제곱 마이너스 U제곱 V제곱 DUDV 마이너스 UV 그래서 인수분해했더니 요거 즉 U DU 플러스 V DV는 0이라는 식과 1번 그 다음에 2번이 V DU 마이너스 U DV 이퀄 0이라는 식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을 풀 줄 모르는데 그냥 보면 1번 식을 보면 1번 여기 1번은 U DU 플러스 V DV 이퀄 0을 만족하는 거 이건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U DU 플러스 인테그랄 V DV 이퀄 인테그랄 0 0은 0이죠 0은 적분해봐야 0이죠 U DU는 2분의 1 U 제곱이죠 플러스 V DV는 2분의 1 V 제곱 플러스 상수죠 이퀄 0 즉 2를 양변에 곱하면 U제곱 플러스 V제곱 이퀄 적당한 상수 그 상수를 우리 뭐라고 놓냐면 R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원 모양이죠 원 그러니까 원 모양이 하나 나오고 곡률선이라는 게 U제곱 플러스 V제곱 이퀄 원 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얼굴 치우고 두 번째 식은 VDU 마이너스 UDV 이퀄 0 그쵸? 그러면 DU분의 DV는 V분의 U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기울기죠 지금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가 UV 그러니까 이걸 기울기라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U 이퀄 B 곱하기 V인 직선이죠 이게 기울기죠 이런 직선 이거는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림이 나올까? 뺑뺑뺑 돌기만 하고 얼굴 보고 있어. 이게 금방 안 나오나? 열기. 아, 나왔다. 요런 포물면이에요, 지금. 얼굴 치워야겠네. 요런 포물면인데, 곡률선이 어떤 거냐면, 하나가 원이고 하나가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요런 원 있죠, 요런 원. 뺄까요? 요거 보면, 뚜렷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를 그 UV 평면에다 그리면, 여기를 이게 못 쓰는구나. 여기를 여기를 V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이죠. 그럼 밑바닥에 그리면,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생긴 요 선들 있죠. 이렇게 생긴 요 밑 내려가는 선. 걔네들을 UV 평면에다 그리면 직선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 노트에다가 그리면, 여기에, 이런 원이 그려지고, 밑바닥에, 정사형 시키면, 그 다음에, 이런 직선들이 쫙 그려지죠. 네. 곡률선은 뭐가 곡률선이냐면, 요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 요거, 요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응되는 선들이 곡률선인 거죠. 그러니까 요 직선이 그대로 올라가면 요렇게 포물선처럼 되고, 요 원이 올라가면 요렇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직각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u제곱 플러스 v제곱 이퀄 r제곱을 만족하는 uv에 대한 xuv가 그 곡률선, 그 다음에 u 이퀄 bv에 대응되는 xuv가 또 그 곡률선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원점에서 지금 그 F, G, L, 그러니까 U와 V를 0을 대입하면 요 식이 이렇게 바뀌죠. 1, 0, 1, 2, 0, 2 이렇게 돼서 제1 기본계수와 제2 기본계수가 비례하죠. 그쵸? 2의 2배가 L이고 F의 2배가 M이고 G의 2배가 N이잖아요. 그쵸? 이건 0이니까. 그래서 비례함으로 원점은 제점이고, 그쵸? 그렇게 되면 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점에서 주방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점을 제외한 다른 데서는 이렇게 곡률선이 있고 원점에서는 요 식을 만족하니까 제점이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다음 정직 공무원 S 위의 점 P에서 U 매개 변수 곡선하고 V 매개 변수 곡선의 방향이 주방량인, 그러니까 U 매개 변수 곡선하고 V 매개 변수 곡선이 주방량이 되게, 다시 말해서 곡률선이 되게, U 매개 변수 곡선과 V 매개 변수 곡선이 곡률선이 되게 하는 그런 좌표 조각 사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임의의 곡면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서 그런 곡면이 있을 때 존재한다. 또 이거는 이제 한편 곡면이 있을 때 그 곡면에 XU 벡터하고 XV 벡터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이값 구할 수 있잖아요. 곡면이 이렇게 있으면 XU 벡터, XV 벡터 사이값 세타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요 식을 만족해 하겠죠? 그쵸? 근데 XU의 크기는 루트 XU 내적 XU,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XU인데 여기 이거는 XUV고 UVV고 여기는 UU고, 나도 노트를 바꿔야겠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쵸? UVV 수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거는
제1기본계수 2, 루트 2, 그 다음에 뒤에 건 제1기본계수 G, 그래서 루트 2G분의 F. 근데 수직이려면 얘가 0이래. 코사인 세타가 0이어야 되니까 F가 0이어야겠죠. 2G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U 맥의 변수 곡선과 V 맥의 변수 곡선, 얘의 벡터가 XU고 얘의 벡터가 XV니까 그것이 서로 수직할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0인 것이다. 그래서 F가 0인 것들이 앞에서 예를 들니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F가 0. 이렇게. 그러면 U 맥의 변수 곡선하고 V 맥의 변수 곡선이 원점에서 지금 수직이다 이런 뜻이라 이거예요. 수직이다. 자, 그런데 더해서 정리해보면 제점이 아닌 점 P에서 U 맥의 변수 곡선과 V 맥의 변수 곡선의 방향이 주방향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그러니까 U 맥의 변수 곡선과 V 맥의 변수 곡선이 공률선이 되는 거죠.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0인 건 여기서 지금 나왔죠? 그런데 더 추가로 M도 0이어야 된다. M도. 자, 증명도 이건 그냥 읽어보면 돼요. U 맥의 변수 곡선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그 접선 벡터는 x du 플러스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xu여야 돼요. xu. 그러면 du가 1이고 dv가 0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주방향이에요. u 맥의 변수 곡선의 방향이 바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v 맥의 변수 곡선의 방향은 요게 xv니까 du가 0, dv가 1이니까 du, dv가 0, 1. 요게 v 맥의 변수, v 맥의 변수 곡선의 방향은 바로 0,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du, dv 1, 0를 여기다 대입하면 요 식에다가 du에다가 1, dv에다가 0 대입하면 요 앞에 식을 얻을 수 있고 요 식을 그 다음에 du에다가 0, dv에다가 1을 대입하면 요 식에다가 du에다가 0, dv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다 0, 0 하면 요 뒷식을 얻을 수가 있죠. 요거 이퀄 0. 그쵸? 그래서 제점이 아닌 점에서 주방향은 수직함으로 F는 0이고 앞에서 했고 F가 0이니까 EM 이퀄 0 여기 F가 0이니까 MG 이퀄 0 이렇게 되죠. EM 이퀄 0 MG 이퀄 0 그쵸? EM 이퀄 0 MG 이퀄 0인데 E는 0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XU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M이 0이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E가 0이라면 여기서 벌써 문제가 되잖아요. E나 G가 0이라면. 그래서 E나 G는 0이 아니에요. E나 G는 다 G도 마찬가지로 XV 내적 XV니까 이거는 XV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E나 G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M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한 거냐면 U 맥의 변수 곡선과 V 맥의 변수 곡선이 공률선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F, M이 다 0이다. F가 0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U 맥의 변수 곡선과 V 맥의 변수 곡선이 수직일 필요 충분 조건은 0이고 거기다가 그 수직인 애들 두 개가 공률선이 되려면 즉 주방향이 되려면 U 맥의 변수 곡선과 V 맥의 변수 곡선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들이 그 점에서 주방향이 되려면 M도 0이어야 된다. 이거죠. 추가로. 그래서 U 맥의 변수 곡선과 V 맥의 변수 곡선의 방향이 주방향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주방향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주공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공률은 주방향이 아까 뭐라 그랬죠? 1, 0와 0, 1이라 그랬잖아요. 1, 0와 0, 1. U 맥의 변수 곡선의 방향은 1, 0고 지금 V 맥의 변수 곡선의 방향은 0, 1이래야지만 수직할 거고 주거광력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요거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 0와 0, 1이 나왔어요. 그러면 DU, DV 자리에 1, 0를 대입하고 0, 1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여기 DU, DV에다가 DU에 1, DV에 0를 대입하면 L-카파 2 DU는 0 해서 L-카파 2가 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요게 0
요게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로 1을 대입하면 n-카파-g가 0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카파가 얼마예요? 2분의 L. 2분의 L. 그리고 또 다른 카파는 G분의 N.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참고를 보면 위의 정리로부터 F하고 M하고 0이면 F하고 M하고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U맥의 변수 곡선과 V맥의 변수 곡선이 주방향인 공률선인 이게 공률선이 무조건 이제 이거 외워요. 이 말은 U맥의 변수 곡선과 V맥의 변수 곡선이 뭐야? 공률선이 되는 거고, 이게 공률선이 되는 거고, 공률선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인 거고, 그리고 그때의 주공률은 각각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는 2분의 L로 구하고, 하나는 G분의 N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아까 저 앞에서는 복잡하게 한참 계산해서 구했던 거를 여기서 이제 F하고 M하고 0이라는 걸 딱 알면 바로 요걸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식으로. 오케이? 대단히 유용한 식이죠? 네, 그렇군요. 예, 또, 이번엔 그 법공률과 주공률과의 관계, 주공률을 가지고 법공률을 구하는 또는 법공률을 가지고 한 주공률을 구하는 오일러 정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주공률과 법공률 사이의 관계예요. 곡면점 위의 점 P에서 접선 L 방향으로의 법공률 카파에는 두 개의 주공률 카파1과 카파2와 알파라는 각의 코사인 사인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UV 평면상에 이게 그림으로 먼저 이쪽에 와서 그릴게요. 곡면 위에 요 점에서 이 접선 방향으로의 L이라는 방향으로의 법공률을 구해라. 여기서의 법공률을. 그러면 그거는 주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방향. 카파1, 카파2. 주공률 2개. 그리고 알파를 뭐라 그랬냐면, 알파를, 점 P에서 주공률이고, 알파는 접선 L과 카파1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카파1에 대응하는 요 사이각, 요거를 세타라고 알파라고 한 거죠, 알파. 그러면 요 점에서의 법공률 카파에는 이 방향으로의 법공률 카파에는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카파1의 코사인 알파 제곱 플러스 카파2의 사인 알파 제곱.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만약에 점 P가 제점이면 제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모든 방향이 주방향이고 주공률은 다 같아요. 즉 카파1하고 카파2하고 같아요. 카파1하고 카파2하고 같으니까 법공률이 싹 다 같죠? 모든 방향으로. 그러니까 카파1이 카파1이고 카파1이 카파2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그대로 만족하죠. 그렇죠? 알파가 뭐든 간에 모든 알파에 대해서 한 바퀴 삥 도는 알파의 모든 어떤 각도에 대해서든지 카파1으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되니까 카파1 이퀄 카파1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제점일 때는 당연히 성립해요. 제점이 아닐 때를 봅시다. 이 증명이 이렇게 지금 외워야 되는 증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이제 읽으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곡면 위에 저에서 U맥의 변수 곡선과 V맥의 변수 곡선의 방향이 주방향인 좌표 조각사상 이 존재한다. 두 주방향을 수직임으로
두 주방량이 수직이므로 F, 여기, 아까 위에서 F하고 M하고는 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U 매개 변수 곡선의 방향은 1제로고, V 매개 변수 곡선의 방향은, 주방량은 0,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F하고 M하고 0 대입하면 법곡률은 이렇게 주어지죠. 그쵸? 그리고 주곡률은 이렇게 주어져요. 카파 1, 2분의 L, 카파 2, G분의 N. 그쵸? 그래서, 카파 1을, 요 카파 N에서, 그, 2분의 L, G분의 N 모양으로 여기를 바꿔 썼어요. 이 식을 이렇게 쓴다 이거죠. 2 du 제곱 플러스 g dv 제곱 분의 2 du 제곱,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뒤에도 2 du 제곱 플러스 g dv 제곱 분의 g dv 제곱. 그러면 여기는 g분의 n. 요게 카파 1이고 요게 카파 2죠. 그렇죠? 두 주곡률이에요. 어떤 게 큰지는 이제 값 계산해 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카파 1과 카파 2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파 n이라는 여기 복곡률을 카파 1과 카파 2의 결합으로, 1차 결합으로 지금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임의로 두 방향 du1, dv1, 그 다음에 요 방향의 벡터는, 요 방향의 접선 벡터는 이거죠. xu, du1, xv, dv1. 그 다음에 요 방향의 접선 벡터는 xu, dv, du2, xv, dv2예요. 이 두 벡터의 사이각이니까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1기본 계수들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뭘 대입하냐 하면, 지금 알파가 뭐냐면 알파를 그 접선 L의 방향을 지금, 그러니까 L의 방향을 du, dv라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주방량 하나가 1제로인 거죠. 그래서 du, dv 1제로를 여기다 대입, 코사인 알파는 요 식에다가 세타 대신에 알파, 그 다음에 du1 자리에 du, dv1 자리에 dv, 그 다음에 du2 자리에 1, dv2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어떤 식을 얻냐면 요 식을 얻어요. 그 다음에 베타는 뭐냐면, 베타는 요거는 알파고, 베타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L의 방향을 여전히 마찬가지로 du, dv로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주방량을 0, 1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의 세타는 베타가 되고, du와는 du, dv2와는 dv, 그리고 du2는 0, dv2는 1, 1을 대입하면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을 딱 놓고 보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딱 놓고 보니까 요 식, 제일 윗식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바로 이 값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의 제곱이 바로 얘죠. 그쵸? 제곱해보세요.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므로 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요 식은, 요 식은,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이용한 예제는 지금 없는데, 요 식은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아마 써먹을 때가 생길 거예요. 식은. 한 번은 써먹게 될 거예요. 중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또 나오지 않나? 아니구나. 다른 정의가 아니구나. 다른 정의가 나오지 않나? 뭐가 나오나? 예,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또 나오네요.
정근곡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곡률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곡률선, 주요곡선, 주곡선은 곡면 위에 곡선이 있을 때 접선을 그리면, 요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 방향이 어느 점에서나 다 주방향인 그런 요 곡선을 곡률선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곡면 위에 곡선인 곡률선은 접선 방향이 주방향인 그런 곡선이에요. 근데 곡면 위의 곡선 중에서 곡선 중에서 접선 방향이 어떤 접선을 하나 딱 그렸어요. 곡면 위에 곡선이 있는데 한 점에서 접선을 딱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접선 방향으로 법곡률이 0이야. 어느 점에서나 여기서도 이렇게 딱 그렸더니 법곡률이 0이야. 여기서 딱 그렸더니 법곡률이 0이야.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곡선이다 이렇게. 점근곡선 또는 주접선곡선. 주접선곡선이 아니고 주접선곡선이에요. 점근곡선. 아마 요 말을 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곡선 C의 임의의 점 P에서 법곡률 카파인이 0이 되는 점. 네, 그런 애를 점근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근곡선을 잠깐 보면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곡면 위의 곡선 C의 점에서 곡률 벡터를 K, 그리고 점 P에서 곡면의 단위 법선 벡터를 U라고 하면 K 벡터를 U로 정사형시킨 것의 크기가 카파엔 법곡률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게 점근곡선이라는 얘기는 이거 값이 0이란 뜻이죠. 이게 0.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K 벡터가 0 벡터가 되거나 또는 K 벡터가 U랑 수직해야 돼요. K 벡터가 0 벡터가 된다는 말은 뭐죠? 곡률 벡터가 0이라는 거는 변곡점이라는 뜻이죠. 그쵸? 변곡점. 여기. 곡률 벡터가 0인 거는 변곡점. 그러니까 어떤 곡면이 있는데 어떤 곡면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그려. 이렇게 있는데 요 점에서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길 딱 봤더니 이게 변곡이 되는. 그럼 여기 곡률 벡터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요 점에서 또 곡률 벡터가 0이야. 그럼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은 요선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K 벡터가 곡률 벡터가 0이니까 요 선들의 곡률 벡터가 0이니까. 그러니까 법곡률이 그러면 여기가 다 0인 것들이 모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 벡터하고 U 벡터하고 수직해야 돼요. 곡률 벡터하고 U 벡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여기 U 벡터가 이렇게 딱 있고 곡선이 있어도 곡선에 K 벡터가 딱 있는데 이게 수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곡선의 접촉평면이 요 곡면에 접해야 돼요. 즉 접평면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직선은 카파가 0이니까 곡면 위에 어떤 곡면이 이렇게 있을 때 곡면에 만약에 직선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림처럼 요런 그림처럼 이렇게 된 뭐 양탄자 같은 거 요런 직선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요런 것들은 다 점근곡선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이려나? 요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사진 치우고 지금 이게 지금 지난번에 봤던 건데 법단면이 지금 법곡률은 요렇게 해서 얘가 여기 있을 때죠. 법단면일 때 요게 K 요 곡선의 K 벡터가 요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정사형 시킨 게 요 흐릿한
요게 지금 벅곡률 벡터고 요것의 크기가 벅곡률이에요. 그런데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제가 0 되게 한번 쫙 가볼게요. 점점점 줄어들어서 K 벡터가 0 돼서 딱 겹칠 때 바로 요 선. 여기 지금 직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요 쌍곡 포물면, 쌍곡 포물면에, 쌍곡면에 보면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는 선이 생겨요. 그게 바로 정근곡선이라 이거예요. 요런 애는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서 요쪽에도 있어요. 여기도. 아, 잘 안 보이나? 약간 돌려서 보면 요거, 아이고, 요거, 요선. 약간 틀린가? 조금 더. 딱 겹칠 때. 요것도 직선이에요, 또. 예, 요런 게 정근곡선이라, 이거, 요런 것들. 오케이? 네, 정근곡선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이 뭐냐면 제점과 곡률선, 그러니까 주곡률이 한 개일 때, 그러니까 중근일 때, 그래서 한실근, 그래서 한 개일 때와 그 다음에 주곡률이 두 개일 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하여튼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복습을 많이 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가우스 공률과 평균 공률, 이건 짧은 거니까 간단히 하면 공면위의 점에서의 벅곡률 K에 대한 2차 방정식, 앞에서 얻은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지금 H는 두 곡률 카파1과 카파2의 2분의 1 한 거. 그러니까 근각의 관계에 의하면 카파1과 카파2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쵸? 거기에 2분의 1을 쓰니까 요 식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두 곡률 곱한 거는 카파1 곱하기 카파2는 2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의 관계 A분의 C. 그래서 2g-f제곱분의 ln-m제곱.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2g-f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따라서 그래서 요 H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곡률이다 라고 부르고, K를 요 K를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은 뭐? 주곡률 두 개의 평균. 가우스 곡률은 뭐? 주곡률 두 개의 곱을 가우스 곡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 곡률 H는 주곡률의 평균이고 가우스 곡률은 주곡률의 곱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평균 곡률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할 때 해석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요거 가우스 곡률이라는 애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여기. 타원점이면, 곡면 위의 점 P가 타원점이면 ln-m제곱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겠죠. 그 가우스 곡률이 0보다 커요. 가우스 곡률이 0보다 크면 ln-m제곱이 0보다 크니까 ln-m제곱이 0보다 큰 점을 우리는 타원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원점, 마찬가지로 쌍곡점, 그 다음에 포물점이나 평탄점은 K가 0이죠. 네, 이건 가우스 곡률의 부호하고 ln-m제곱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다음 곡면 위에서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을 각각 구하셔. 여기 보면 반지름이 A인 구면에서의 벅곡률은 모두 다 모든 점이 제점이고 벅곡률이 다 일정하죠. A분의 1로. 따라서 평균은 2분의 1, 그러니까 A 플러스 1 더하기 A 플러스 1 나누기 2 하니까 A분의 1이고, 곱은 A제곱분의 1로 항상 0보다 크네요. 따라서 타원점이네요. 그 다음에 평면은
포물적 제점이죠. 모든 점에서 법곡률이 0이죠. 그래서 H, K가 다 0이 돼요. 그 다음에 원한면에서 우리가 이걸 구해놨는데 앞에서 안 구했으면 주곡률 두 개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요 식을 이제 적용하면 돼요. 이거 LMN EFG를 딱 계산했더니 FM이 0이야. F도 0, M도 0. 그러면 주곡률 두 개는 어떻게 구해진다고? 하나는 G분의 N, 하나는 2분의 L로 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A분의 1이고 하나가 B 플러스 A 사인 파이분의 사인 파이.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평균 곡률, 두 개의 곱이 가우스 곡률. 원한면의 주곡률은 요 식은 원한면의 주곡률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하나가 얘고 얘의 곡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는 요런 원들 있죠. 요런 원들. 그래서 얘는 항상 반지름이 A니까 곡률이 A분의 1인 거고, 그리고 요쪽에는 이런 애들은 요 수직해서 이렇게 내려온 이 각도 파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사인 파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 보면 원한면에서 지금 A, B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B 플러스 A 사인 파이는 항상 0보다 커요. 얘는. 그러니까 가우스 곡률 K의 부호는 사인 파이의 부호와 같고, 따라서 파이가 0에서 파이 사이면 0보다 커지니까 타원점, 파이에서 2파이 사이면 마이너스니까 쌍곡점, 0하고 파이일 땐 0이니까 포물점 또는 평탄점이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 가우스 곡률 얘기는 저 뒤에 가면 곡면 사이에 아니구나. 저 뒤에 가면 또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보기로 합시다. 네, 이것으로 제점과 곡률선, 그 다음에 평균 곡률, 가우스 곡률에 대한 얘기인, 주로 지금 그 곡률선에 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주곡률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에 대한 얘기. 네, 그걸 다시 한번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끝.